흉기를 들었는데 선초 요구가 있었던 그런 사건입니다. 자, 지금 영상을 보시면요. 이게 지난 17일 밤입니다. 한 60대 남성이 서울 종로구 대학로 일대에서 보시면 이제 흉기를 들고 이제 배회를 합니다. 한 5분 정도 돌아다니면서 뭐 소리도 좀 질렀다고 하고요. 그래서 신고가 들어가서 경찰에 검거가 됐는데 피해자는 없었지만 당연히 시민들이 엄청나게 불안에 떨었을 거잖아요. 신고받고 출동했을 때 정확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교수님? 네, 이게 이제 17일 저녁 네. 9시 30분경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네. 지금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는 나이가 60대인데요. 네. 지금 20cm 가량의 흉기를 들고 종로에 있는 성균관대 앞 도로를 걸어 다니는 이런 모습이었는데 네. 그래서 상당히 지금 시민의 입장에서는 지금 불안에 대한 각성 수준이 높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112 신고가 3건이나 이루어졌고요. 경찰의 입장에서도 전격적으로 CCTV 등을 통해서 네. 이 사람을 특정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그런데 가만히 이렇게 봤더니 무엇인가 좀 특이점이 있긴 했습니다만 예. 어쨌든 1시간 만에 긴급 체포가 이루어졌고 네. 상황에 따라서는 단순하게 소동 정도의 네. 경범죄 처벌법에 의뢰할 수도 있지만 네. 지금 상당히 지금 민감한 이런 그렇죠. 불안에 대한 요소가 있어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로 구속영장을 신청한 그런 네. 일단 사건이었습니다. 이 60대 남성이 왜 흉기를 들고 돌아다닌 거예요? 네, 개인적인 좀 사연이 있습니다. 예. 지적 장애 과거 기준으로 이제 2급 판정을 받았고요. 네. 그런데 지금 나이가 3세에서 7세 정도 수준에 불과한 그런 이제 지능 능력을 갖고 있는 것이죠. 정신 연령이. 네, 정신 연령이 예. 말이죠. 그러다 보니까 우리 어른의 입장에서는 조그만 소리라고 하더라도 더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데 예. 과거에 이제 이런 행동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바깥에서 오토바이 이런 소리만 나도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소리를 친다든가 이러한 민감하기 때문에 말이죠. 거죠? 그래서 위반 사항에도 오토바이 굉음 등에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을 해서 지금 동영상을 보고 있는데 바깥에서 무엇인가 지금 커다란 소리가 난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상당한 불안감 또는 불만, 여기에 대해 화가 난다라고 하는 입장에서 이 흉기를 갖고 바깥에 홧김에 네. 나가면서 이제 괴성을 저질렀다. 요약을 하게 되면은 지금 아이 수준에 무서워서 평상시에도 이런 소리를 지는 이러한 반응으로 이 흉기를 들고 지금 거리를 돌아다닌 그런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네. 어쨌든 흉기를 들고 돌아다녔다라는 것은 이제 사실이고, 그러니까 구속영장이 발부가 돼서 구속이 된 상태입니다. 네. 자, 그런데 저희가 처음에 제목에서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선처 요구가 있었다고 합니다. 시민 1,000명이 넘게 선처해달라 탄원서를 냈다고 하는데 네. 탄원서를 왜 낸 거죠? 우선 이 남성이 네. 특수한 과거가 있었는데요. 예. 이 남성이 과거에 부산 형제복지원에서 강제 노동 그리고 폭행에 시달렸던 피해자라고 합니다. 예. 그래서 이 사람이 실질적으로 60대라고 하지만 네. 정말로 60대인지 정확한 나이도 알 수가 없고 그래서 이 사람이 피해자로 작년에 비로소 완전히 인정을 받으면서 국가에서 인정된 네, 피해자로. 국가에서 예. 인정된 피해자로 인정을 받으면서 이 발달 장애가 있는 사람이고 과거에 이런 피해가 받았던 피해가 있었던 사람이라서 자기가 오히려 겁을 먹어서 이런 행동을 했던 거지 요즘 소위 묻지마 범죄 이런 것과는 다르다라는 취지의 탄원서가 무려 1,000장이 넘게 법원에 제출이 된 거죠. 다만 어쨌든 범죄의 이제 위험성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이제 구속이 된 거죠. 이제 법원에서는 도망의 염려, 범죄의 중대성, 재범의 위험성을 고려했다. 이렇게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습니다. 자, 이 탄원서를 제출했다고 하는 단체가 이제 홈리스 행동이라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왜 이렇게 탄원서를 냈는지 취재를 해봤습니다. 듣고 오시죠. 발달 장애인들이 소리에 되게 민감하잖아요. 의사표시나 요구나 분노나 이런 걸 표할 때 주로 소리를 지르는 방식으로 의사표시를 하셔요. 자기를 과장하기 위한 그런 수단이었고 실제로 행사하지도 않았다. 신체적으로도 뇌경색이 있으신 분이라 2달 전까지만 해도 보행기를 가지고 거동을 하셨던 분이세요. 인지력이라든지 신체 기능 이런 것들을 봤을 때 불가능하신 분이다. 교수님, 네. 이렇게 사연이 있고 또 하지만 경찰 입장에서는 또 주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시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이제 경찰 입장에서는 공중의 안전을 네. 무엇보다 가치에서 의사결정에서 우선시할
밖에 없는 것이고요. 네. 이와 같은 이제 개인적인 그 사연들, 그러니까 그 탄원서 천장에 이르기까지 그런 내용들은 사실상 다 파악할 수 없는 그런 한계점도 있긴 합니다. 네. 근데 어쨌든 그 개인적인 사연을 보게 되면 아까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네. 중증 그 발달 장애 2급이기 때문에 이 IQ로 표현하게 되면 50이 안 된다는 얘기죠. 35에서 그 49고, 그리고 더 중요한 점은 무엇인가 그 선처를 바라고 탄원서를 쓸 수 있었던 그런 이유 중에 하나는 그 평상시에도 이와 같은 불안감 때문에 괴성을 그 많이 그 질렀다. 더군다나 실질적으로 위해를 강하려고 하는 의도도 사실 없었던 것이고, 왜냐하면 네. 평상시에도 이와 같은 이제 괴성을 지르고 소리에 민감하고 했었기 때문에,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물리적으로도 실제로 그 뇌성마비적 뭐 이런 증상이 있기 때문에 예. 공격 행위를 하려면 사실상 힘이 있어서 일정한 물리력이 뒷받침이 돼야 되는데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신경상의 또 장애 때문에 실질적인 유해 가능성도 이제 없었던 뭐 이런 내용 등을 포함하고 있는 사안입니다. 예. 이 탄원서를 낸 단체가요. 그러니까 A 씨가 죄가 없다는 건 아니다. 이제 다만 이런 뭐 장애 특성이나 이런 게 좀 반영이 되었으면 한다라는 취지로 탄원서를 냈고, 또 어떤 이런 정신 장애를 가진 사람이 묻지마 범죄, 잠재적인 묻지마 범죄자처럼 이렇게 등치되는 거는 옳지 않다는 입장에서 이 탄원서를 냈다라고 또 저희가 취재를 해보니까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당연히 뭐 잠재적 범죄자로 낙인 찍어서는 안 되겠지만, 또 뭐 장애가 있다고 해서 어떤 이런 범행을 또 정당화해서는 안 될 것이고, 또 이런 분들을 좀 잘 관리하고 또 치료받게 하는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